하는 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리더님들? 잘 보이시나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하면 리더님들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제 화면에는 김치장 리더님하고 다른 리더님들 몇 분밖에 안 보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김치장 리더님이랑 문경희 리더님께서 굉장히 호응이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제 화면에 두 분밖에 안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데 그 두 분을 보고 하는데 굉장히 조금 떨림이 좀 덜했다라는 거. 근데 오늘 또 김치장 리더님이 보여서 제가 또 김치장 리더님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제품은 프로틴이에요. 이게 단백질 구조거든요. 되게 복잡하죠. 요걸 저희가 먹어가지고 몸에 들어가서 다 분해시켜가지고 필요한 곳곳에 쓰인다라고 하네요. 다들 굿모닝 하시면서 프로틴 잘 드시고 계시죠? 그래서 지오셉 대표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그 굿모닝 프로그램이 굉장히 놀라운 프로그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유산균 먹잖아요. 맞춤 유산균이든 365든 유산균을 먹는데 이 유산균이 내 몸에 들어가가지고요. 활성도 있게 깨어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프로틴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굿모닝 하실 때 따로따로 드시는 것보다는 다 섞어서 쉐이킹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원래요, 오늘 유산균 강의는 아니지만 유산균 이런 미생물들은 원래 물에 있대요. 물에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물에 놔두고 미생물을 먹을 수가 없어서 손쉽게 먹게 하기 위해서 동결건조 시켜서 가루화냈잖아요. 그래서 근데 얘네들은요, 저희가 먹는 순간 바로 깨어나지 않는데요. 깨어나서 활성도를 일으키는데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때 일반적인 물보다 이 아미노산, 프로틴이 들어있는 물에서는 훨씬 더 빨리 깨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 먹는 거 내가 빨리 활성도를 일으킨 아이를 먹으면 좋잖아요. 언제 깨어날지 모르고 내 몸에 넣어놓은 것보다는 빨리 깨어난 아이를 먹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굿모닝 하시면서 프로틴 드실 때요. 프로틴, 뭐 맞춤 유산균, 그리고 아니면 365, 그래서 유산균, 그리고 화이버, 우리 식이섬유 넣죠. 그래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1분 동안 잠시 뒀다가 드시면 좋답니다. 그러면요, 얘네들이요, 수도 없이 많이 깨어난대요. 그러면 그 활성도 있는 거를 저희가 드시면서 하면 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살짝 말씀드려봤고, 저희 이제 프로틴 제품 되게 많아요. 뉴트라이트에. 뉴트라이트뿐만 아니라 엠바이 제품들도 해서 되게 많잖아요. 이 제품들 들어가기 전에 그럼 내 몸에서 프로틴이 이 복잡한 아이가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살짝 공부 한번 해볼게요. 단백질은 우선적이다라는 이 그리스 단어로부터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학문적으로 보면 폴리펩티드, 그래서 수천 개의 이 아미노산이 이 폴리펩티드 구조화로 돼 있어서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폴리펩티드가 단백질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폴리펩티드가요, 이렇게 수천 개의 폴리펩티드가 트리펩티드로 쪼개지고, 디펩티드로 쪼개지고, 마지막으로 아미노산으로 다 각각이 쪼개져야지만이 저희 몸속에 들어가서 이제 아미노산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하면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아미노산은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이렇게 분해돼서 내 몸에 흡수되고 활동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이가 지금 중2 과학에서 이런 걸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이걸 하죠. 그래서 폴리펩티드, 트리펩티드, 디펩티드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단백질은 그렇게 안 된대. 그럼 뭐야? 했더니 펩타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말이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새는요, 펩티드라고 하지 않고 또 펩타이드라고 한다네요. 펩타이드, 트리가 아니고 트라이, D가 아니고 다이래요. 그래서 트라이펩타이드, 다이펩타이드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 단어 하나 차이로 맞고 틀리고 막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다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한번 또 전해줬었네요.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이 부분을 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굉장히 잘 맞았다고 굉장히 흡족해 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분자량은요, 이렇게 굉장히 커요. 옆에 있는 리더님들 혹시 제 소리가 너무 이렇게 속도가 빠르거나 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시다시피 긴장을 하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집니다. 천천히 하도록 할 건데 또 빨라질까 봐 미리 말씀드려요. 그래서 단백질은요, 이렇게 분자량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내 몸에 바로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하려면 결합을 다 단단히 끊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져서 소화를 시켜주는 친구가 누구냐면 단백질 분해 효소죠. 그래서 그 분해 효소가 내 몸에 있으면서 얘네들 다 끊어서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내 몸에 들어가서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단점이 하나 있다면 분해 소화시키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좀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 단점 하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단백질이 중요하다라고 해서요, 우리나라 단백질 섭취량이요, 이렇게 권고량 훨씬 뛰어넘습니다. 여기 청록색이 권고량이고요, 초록색이 단백질 섭취량이거든요. 보시면 권고량보다 훨씬 뛰어넘죠. 하지만 실제 한국질의 단백질은요,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섭취에 이렇게 권고량을 뛰어넘는데 왜 섭취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단백질이 부족한가요? 라고 알아봤더니 저희가 육류 소비량이 많다라는 거죠. 70년대에는 쌀 소비량이 많았고 육류가 적었다면 2022년에는 육류 소비량이 쌀 소비량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육류가 단백질이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단백질 턱없이 부족하죠. 이 육류에는 육류 가공품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을 먹는다라는 거는 어떠한 단백질을 먹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요, 1초에 380만 개 세포가 교체된대요. 지금도요, 막 수백, 수천만 개 세포가 교체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은 우리 몸의 구성 요소죠. 3대 영양소 탄단지를 보면 탄수화물은 기본적으로 열량을 내는 영양소고요. 지방은 그 열량을 저장하는 영양소고,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내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않아야 돼요. 내 몸에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구성이 되는 데가 가장 최우선인데 내 몸에 단백질 농도가요,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부족하면요, 내 몸은 위급하다고 느낀대요. 그래서 얘를 구성소로 쓰이지 않고 에너지원으로 쓰여버리는 거죠. 그럼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쓰이면요, 내 몸에 만들어진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내 몸의 세포가 이렇게 잘 교체되려면 혈중 아미노산 농도가 충분히 유지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뼈는요,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10년을 가고요, 근육은 15년을 가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졌을 때 제대로 된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한번 좋다고 해서 일회성으로 먹고 끝날 것이 아니라 꾸준히 내 몸에서 유지될 수 있게 섭취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먹었잖아요. 그러면 세포가 교체가 되면 기존에 이제 다 쓴 그 조직들은, 오래된 조직들은 배출해야 되고 새로운 세포들이 교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오래된 단백질이 배출이 되지 않고 남아 있죠. 내 몸에서 배출돼야 돼. 근데 배출되지 않고 내 몸에 계속 남아 있으면요, 새롭게 단백질을 먹어도 새롭게 만들 수가 없대요. 새롭게 만들 수가 없고 배출될 때 오히려 새롭게 먹은 단백질 배출이 돼버린다고 합니다. 그럼 어때요? 내 몸은 새로운 세포가 교체되지 않고 계속 오래된 세포를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은. 그래서 새 단백질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저희는요, 이 오래된 단백질을 배출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어요. 근데 하지 않아요, 잘.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을 해줘야지만이 오래된 단백질 조직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대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동을 해서 이 380만 세포가 교체되고 있을 때 운동을 해서 오래된 세포들을 밖으로 내배출시키고, 또 저희가 운동 끝나면 어때요? 단백질 먹죠. 프로틴을 먹어서 새로운 세포가 잘 만들어질 수 있게 이 순환을 잘 해줘야 내 몸이 건강하게 될 거라는 걸 또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단백질은요, 종류가 엄청나요. 내 몸에서 쓰이는 게 전부 다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포를요, 저는 항상 표현할 때 세포를 탈수기에 넣고 탈탈탈탈 돌리면 물이 빠지 나머지 남는 게 단백질이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모든 걸 만드는 건 단백질입니다. 가장 기본 베이스죠. 그래서 콜라겐, 엘라스틴, 케라틴 많이 들어보셨죠? 이 친구들은요, 구조 단백질이래요.
그리고 액틴, 미오신, 운동할 때 근육에 나오는 거. 이 친구들은 운동 단백질. 그리고 이제 헤모글로빈, 막 이렇게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운반하고 막 지단백 다 들어보셨죠? 이 친구들은 운반 단백질이고요. 호르몬은 조절 단백질. 그리고 효소도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조절하고 내 몸에서 일을 하는 호르몬과 효소도 단백질이 원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백질이 충분해야 내 몸에서 일을 하는 일꾼들도 잘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면역 얘기하죠. 그래서 면역을 담당하는 방어 단백질입니다. 이렇게 이 각각의 종류가 많은 친구들이 이 하는 일들이 다 단백질이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단백질의 역할은요, 체조직도 만들고, 이 다 만든다고 했죠. 체조직, 근육 형성, 신체 보호, 면역 기능, 효소 호르몬 합성,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도 만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기본 신경 바탕은 단백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잔가지들이 집, 오메가3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가장 바탕은 저희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한염기 평형도 일어나고 수분 평형도 만들어지는 친구가 우리 이제 단백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단백질은요, 또 간 해독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어느 하나 빠질 수가 없어요. 내 몸에 들어가서 정말 많은 일을 하거든요. 근데 가장 단점이 있다고 했죠. 많은 일을 하는데 빨리빨리 소화 흡수돼야 되는데 그게 좀 더디다라는 그러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하면 저희가 이제 아미노산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 않거나 부족해서 꼭 먹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9가지의 필수 아미노산이 있고요. 내 몸에서 충분히 만들어져요. 당신의 간이 건강한가요? 그러면 다 만들어집니다 하는 친구가 11가지의 비필수 또는 불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조건부 필수. 조건부 필수는요, 불필수였어요. 하나 상황에 따라서 필수로 바뀌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불필수여서 내 몸에서 꼭 먹어줘야 되는 건 아니고 몸에서 자체적으로 합성이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꼭 먹어줘야 된다라고 해서 조건부 필수 아미노산인 거죠. 그래서 특히 아르기닌은요, 성장이 굉장히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아미노산 중에 하나가 아르기닌이에요. 그러나 어린이들한테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때요? 내 아이 성장을 해야 되면요. 아르기닌을 먹어줘야 돼요. 밖에서 뭔가로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나는 이제 다 컸어. 다 큰 어른이야. 근데요. 50대 이후에는요. 또 합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르기닌은 불필수나 필수예요. 먹어줘야 돼요. 어린이들 안 만들어지고 50대 이후 안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나는 그것도 다 해당이 안 돼. 나는 아주 팔팔해라고 하시면 20, 30대라고 하시면요. 근데 내 간이 별로 안 좋아. 막 온갖 것들 다 먹어가서 간 해독 기능이 좀 떨어지고 지방간을 갖고 있고 막 그러시죠. 그러면 간이 이런 것까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져 떠나서 이걸 골고루 다 같이 영양소를 먹어줘야 되는 게 필수고요. 글루타민은 수술이나 부상에 회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아미노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우리 장벽을 굳건하게 하는데도 필요한 아미노산이기도 합니다. 이 세리는 신장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무조건 많이 먹는 건 좋은 건 아니고 이 필수 아미노산 부족하게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쓸데없는 게 먹는 거래요. 내가 진짜 필요한 것들을 먹지 않으면 쓰잘데기 없는 거를 내 몸에다 넣어주는 거다. 그래 놓고 나는 단백질을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히 채워질 수 있게 섭취를 해야 되고요. 이 필수 아미노산이 얼마나 잘 채워져 있습니까? 라고 판단하는 게 바로 단백질 영양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인 아미노 스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필수 아미노산이요. 부족해요. 이 방사형 모양의 하나가 뭔가 모질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를 불완전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먹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부족한 부분만큼밖에 안 채워진답니다. 나머지는 버려지는 거죠.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필수 아미노산은요. 나 이거 먹었으니까 됐어. 저거 먹었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반드시 9가지를 골고루 그 정확하게 양에 자기네들이 먹어줘야 되는 그 양에 정확하게 먹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이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필요량 이상으로 함유되어 있는 거를 완전 단백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모두 충족시켰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 스코어, 단백질의 질이 결정이 되는데 보통은 85점 이상이면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하지만 저희는 뉴트리라이트 프로틴은요, 아미노 스코어가 무려 100점이죠. 85점, 우린 이런 거 원하지 않아. 우리는 100점이야. 라고 해서 100점짜리 제품을 저희가 모두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을 한번 보면요. 요렇게 있어요. 발린, 유신, 이소류신, 페니랄라닌, 라이신, 히스티딘, 트립토판 되게 많죠. 9가지니까요. 근데 이 중에서 제가 동그라미 해놨죠. 발린, 류신, 이소류신 또는 발린, 로이신, 이소로이신 발음하는 거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BCAA라고 해서 가지사슬 아미노산이에요. 최근 떠오르고 있는 친구죠. 운동을 한다라는 친구들은 어디선가 들어봤어. BCAA. 그래서 너거에 BCAA 들어있어. 막 이렇게 얘기. 운동을 한다는 친구들은. 그래서 요새 조금 떠오르고 있는 아미노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이 친구들이 운동하는 사람들 요새 떠오르고 있냐라고 했더니 이 BCAA가요. 근육 합성 과정을 시작하는 아미노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딱 들어가면 내 몸에 이 BCAA가 들어가잖아요. 새 친구 들어가면 자, 근육 합성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계시를 알려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만들고 운동을 할 때는 이 친구들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게시를 했어요. 발린, 유신, 이소유신이 들어가서 이제 근육을 만들 겁니다. 라고 딱 게시를 했는데 다른 친구들이 모지라. 이제 다른 필수 아미노산 뭐 아르기닌, 히스티딘, 라이신 얘네들 좀 모질한 거예요. 그러면 근육이 잘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게시를 했고 또 게실에서 만들 수 있는 필수 아미노산이요. 충분하면요. 내 근육이 잘 만들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BCAA는 근육 합성을 개시하는 아미노산 또는 근육을 채우는 아미노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다른 아미노산들은요. 다른 필수 아미노산들은 우리가 먹죠. 그럼 간에 가서 대사를 해요. 하지만 이 BCAA 친구들은 근육에서 직접 해요. 근육을 직접 가요. 간으로 가지 않아요. 근육에서 직접 산화되기 때문에 에너지로 빠르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신체 피로도를 확 낮춰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신체 회복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 필요한 아미노산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BCAA 중에서는요. 류신이 또 굉장히 또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품에 이 BCAA 함량이 높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중에 류신 함량이 조금 더 높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류신은 제가 나중에 제품 들어갈 때 한 번 더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미노산이 중요하고 다들 이 아미노산은 뭘로 만들어요? 우리가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또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근육의 감소는 그러면 예전에는 나이 드니까 당연히 그랬어 라고 해서 노화의 자연스러운 결과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 노화의 정의를요. 또 다른 말로는 근육이 감소하고 지방이 늘어나는 과정이다라고 노화를 정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감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요. 2017년에 사코페니아라고 해서 근감소증을 질병으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분류 코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이제 질병이라고. 그냥 근육이 단순히 근육이 줄었나 봐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감소가 일어나죠. 그러면요. 사망 위험이 4.1배가 증가해요. 그리고 보행 속도가 감소해요. 내가 근감소가 와서 걸음걸이가 조금 떨어지죠. 그러면 사망 위험이 5배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근감소는 우리가 조금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근감소하면 단순히 다리 근육만 빠지기 쉽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리 근육이 빠고 다리에 힘이 없고 이러면 근감소라고 생각하지만 근육은요, 우리 온 몸에 전신에 있어요. 그래서 신체 장기 전반에 걸쳐져 있죠. 우리가 숨을 쉬는 호흡도요, 호흡근 근육이에요. 음식을 삼키는 삼킴 근육도 근육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심장. 내가 죽을 때가 뛰어야 되잖아요. 그 심장도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단순히 내 팔다리 근육이 조금 감소했나? 그러면 내 몸속에 다른 장기 쪽에 근육도 감소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근감속이
근감소증이 되게 무서운 질병이고요. 근감소로 인한 우리 몸은 이렇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각종 통증, 염증도 증가하고요. 골다공증, 관절염도 증가하고요. 대사증후군도 증가하고 심혈관 질환, 당뇨병도 증가하고 인지 능력, 두뇌 기능 능력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감소로 인한 우리 몸의 변화가 엄청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이 근육을 만들고 근감소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머니보다 머슬이란 말이 나오죠. 머니보다 머슬, 그리고 근테크 이런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 연령대에서 이제 이 나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전 연령대에서 근육 건강이 굉장히 최우선시가 되고 있고, 단백질을 통해서 근육을 만들어내는데, 이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근육 운동이 왜 더 중요하냐면요. 바로 근육에서 나오는 이 마이오카인 때문인 거예요. 마이오카인. 마이오카인은 기적의 호르몬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근육은요. 우리 몸의 근육은 신체 내에서 최대 호르몬 분비 기관이래요. 그래서 근육이 있어야 돼. 특히 어디 근육? 허벅지 근육. 그래서 꿀벅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도 꿀벅지를 만들고 싶지만 잘 안 만들어지네요. 왜냐하면 잘 안 만들어져요. 근육이 잘 만들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저처럼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도 아주 조금 만들어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근육은요, 또 근육이 수축할 때 만들어져요, 마이오카인은. 그래서 굉장히 운동을 해야지만이 이 마이오카인이 활발하게 나오는데, 옆에 나와 있는 아이리신, 뭐 뇌유래신경 영양인자, IGF-1 많이 들어보셨죠? 이 친구들 전부 마이오카인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아이리신은 기억 인지, 뭐 치매 예방 여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호르몬이고, 뇌유래신경 영양인자도 해마의 증기를 기하시켜서 기억력을 시켜주는 거죠. 또 IGF-1는 뭐예요? 성장 호르몬에 이 친구가 있어야지만 뼈 성장을 일으켜서 우리가 키가 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마이오카인이 나올 수 있게 우리가 운동은 마이오카인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 기저귀 호르몬이 나오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래된 단백질 세포가 배출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운동을 하고 프로틴을 먹고 하는 거는 꼭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꿀벅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허벅지 근육은요, 꿀벅지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음식을 먹죠. 그러면 이 섭취한 포도당의 70%를요, 허벅지 근육이 다 소모를 한답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그래서 허벅지 둘레가 60cm 이상이면요, 43cm 미만인 사람에 비해서 당뇨 위험이 4배나 감소한대요. 그래서 꿀벅지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인 거죠. 점점 우리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해요. 단백질이 내 몸에 들어가서 하는 것도 많고 다양하게 쓰이니까 단백질 먹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나는 단백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저희 뉴트리얼트에 들어가면요, 요거 나와 있어요. 저희 모든 프로틴 제품 보고 장바구니에 담지만 마시고요. 스크롤해서 올려보세요. 쭉 올려보면 그 단백질 제품 하단에 요렇게 나와 있거든요. 100세 건강을 위해 내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라고 해서 마이 프로틴 테스트 하러 가기가 나와요. 요거 꼭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이거 잠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시고요. 나의 이 프로틴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점수가 나오거든요. 또 오늘 누군가를 만나러 가죠. 그럼 그들과 함께 해 보셔도 돼요. 저는 이제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우리 소비자를 만나러 가는데 매일 갈 때마다 약간 좀 뻘쭘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거 한 번씩 하시면 그들과 "언니 이거 한번 해 볼래요?" 해 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하다 보면 단백질에 대해 중요성 한 번 더 말해 되고, 하다 보면 저희 제품 주문도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이 프로틴 테스트 꼭 SA벤이라 들어가시면 아무 프로틴이나 상관없어요. 저희 프로틴 제품 눌러서 밑으로 쭉 스크롤해서 내려가시면요, 밑에 나와 있으니까 해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그들에게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아까 하기 들어가시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공유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카카오톡으로 공유를 해줘서 너도 한번 해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내가 바로 단백질 전문가다, 스스로 알아보는 부족 신호, 내 몸에 필요한 단백질 양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보시고 이제 시작하기를 들어갑니다. 시작하기를 들어가면 이렇게 퀴즈가 나와요.
퀴즈가 꽤 재밌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가끔 알쏭달쏭한 친구도 있어요, 퀴즈 중에. 그래서 이 퀴즈를 풀어보시면 마지막에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점수가 저는 100점이 나왔는데 80 몇 점, 70 몇 점 이러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뭐가 틀렸지 하고 여기 결과 보기를 들어가시면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이 나옵니다. 학교 우리 학생들 시험 문제 푼 것 같죠? 이렇게 하고 나시면 다음 페이지에 당신의 필요한 단백질 부족 신호는 이런 겁니다. 라고 해서 이런 것도 나와주고요. 거기에 자기 체중을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체중을 입력하면 당신이 하루 필요한 당신은 요만큼을 하루 동안 먹어야 돼요 라고 하는 단백질 하루 권장 섭취량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언니는 요만큼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꼭 같이 얘기해 주시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단백질 그럼 이걸 왜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 다 하나도 안 들고 와도 됩니다.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다 누르면 설명이 다 나와요. 수분 다음으로 단백질이 중요하다. 왜 필요하냐. 나는 얼마큼 먹어야 되느냐. 하는 역할이 뭔지 여기 다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눌러서 같이 이야기해 볼 수도 있고요. 또 단백질이 중요한데 올바르게 섭취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올바르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소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거나 또 내가 알아야지 가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시고 또 함께 나누실 분들하고도 같이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들 해보세요. 그래서 아마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모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중요한 단백질을 이제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뭘로? 음식으로 다들 먹죠. 이렇게 단백질 중요하다고 하면요. 다들 마트에 가서 고기 사오십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우리가 단백질 1일 권장량을 채우려면요. 요만히 먹어야 된대요. 하루 동안에. 하루 동안 이거 다 드실 수 있어요.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걸 먹어야지만이 이거는 60g 성인 여성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먹어야지만이 하루 1일 권장량을 채울 수 있고요. 또 나는 뭐 두부를 좋아해. 나는 고기만 달걀만 하시면 100g 기준으로 어떤 거에 단백질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도 또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보시면 되는데 요거 다 못 먹어요, 저희. 언제 이거 다 먹고 있어요. 먹다가 배불러서 다 못 먹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다들 단백질 먹으실 때는요. 중요한 건 단백질 양만 보시면 안 돼요. 칼로리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일 경우에는. 동물성 단백질일 경우에는요. 들어있는 그램 수도 중요하지만 칼로리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저희요 봐보세요. 소고기 등심 2인분에요. 단백질은 295g 밖에 안 들어있는데 열량이 600칼로리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단백질 양보다요. 불필요한 쓰잘데기 없는 아이들을 더 많이 먹는다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고기는 내가 내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드시는 거고요. 내 몸을 즐겁게 하시려면 고기로 단백질을 채우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고기 먹을 때 어떤 거 많이 드세요? 고기, 특히 소고기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새빨간 것만 드십니까? 아니죠. 등심 안심 안 드시죠? 다 마블링이 잘 끼어 있는 막 이렇게 채끝이라든지 요런 부위 드시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단백질 양보단 지방 함량이 훨씬 더 많이 들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음식을 아니면 단백질을 선택할 때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프로틴 제품을 선택할 때도요. 거기 안에 단백질이 얼만큼 들어있고 내가 먹었을 때 얼만큼의 단백질을 먹고 아니면 거기에 내가 이만큼 먹었을 때 칼로리가 얼마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몸에 좋다고 단백질을 먹었다가 근육은 안 늘고 살만 찌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백질은요. 이렇게 필수 아미노산, 불필수 아미노산 이렇게 나뉘어 있다라고 했죠. 제가 이 장표를 왜 넣었냐면 저 같은 경우도 그 단백질을 권할 때 우리 보통 단백질을 권하면 그냥 몸에 좋으니까 먹어. 이거 먹으면 근육이 생겨.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해주잖아요. 근육이 생겨, 뭐가 생겨, 면역력이 좋아져 라고 그냥 단순히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상대방은 그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오메가3 할 때도 그랬었잖아요. 나는 관절이 너무너무 불편한데 갑자기 뭐 근육 얘기하고 피부 탱탱한 걸 얘기를 하면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뭘 원하는지 그분은 그래서 만약 관절을 좀 나이가 있으셔서 걸음걸이 불편하시다 그러면 저희가 먹어야 되는 아미노산 중에 프롤린이라고 있어요. 이 친구는 연골과 인대 등 관절을 튼튼하게 해주는데 이걸 같이 꼭 이렇게 있는 걸 같이 챙겨 드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또 어떤 분은 피부 탱탱이에 관심이 있어요. 콜라겐 합성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관절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 프롤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분들에게는 시스테인이나 시스틴을 얘기해 주시면서 이 드시면 미용에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성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라이신이 들어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걸 포커싱해서 제품을 전해 주시면 훨씬 더 그분들에게 맞춤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서 프롤린 전하시면서 저희 조인트 가드 하시게 되고요. 또 뭐 시스템 하면서 저희 콜라겐 제품이라든지 같이 이렇게 접목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장표는 좀 중복되긴 하지만 한번 넣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다 달라요. 같지만 달라요. 어린이, 청소년, 밀레니얼, 영맘, 세컨드 밀레니엄 각각 원하는 게 달라요. 내한테 필요하는 것도 달라요. 따라서 똑같은 단백질을 넣었지만 이 친구들이 활용하는 것도 다르고요. 쓰이는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따라서 니즈도 달라요. 나는 진짜 근육을 위해서 먹고, 아니 나는 피부를 위해서 먹고, 나는 성장을 위해서 먹고, 나는 관절을 튼튼하기 위해서, 근육 인대를 튼튼하기 위해서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역할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니즈도 다변하기 때문에 뉴트리라이트에서는요, 이렇게 다변한 다 충족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줄게 해서 뉴트리라이트에서는 요렇게 포트폴리오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진짜 기본적인 걸 원하시나요? 그럼 파이토 조금 기본에서 맛이 플러스 됐으면 좋겠나요? 베리와 녹차. 아니면 나는 피부까지 좀 신경 쓰고 싶다. 그럼 하이드라. 빨리 소화됐으면 좋겠다. 하이드라와 그리고 나 운동하는데 얼른 아미노산이 쫙쫙 흡수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미노 액세슨 아미노 그리고 프로틴 워터 그리고 이제 밥도 밥 대신 먹을 때 단백질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식사 대용식에 바디키 수시로 우리가 먹는 간식에도 단백질로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프로틴 바와 프로틴 쿠키까지 우리 프로틴 제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주 미미한 양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들어갔던 제품들은요. 그냥 흉내만 내는 제품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제품을 다 할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바디키를 제외하고. 왜냐면 바디키는 다음 달에 또 우리 하시는 리더님께 사실 것 같아서 제가 바디키를 빼고 나머지 제품들은 오늘 아주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조금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제품을요. 하나하나 이렇게 추천해 주시고 네가 뭘 원해? 너는 뭘 원해? 나는 뭘 원하지? 라고 해서 이렇게 믹스 매치해서 추천해 주시는 거를 또 말씀드려 봅니다. 다 단백질 하면요. 말이 너무 많죠. 뭐 분리 유청 단백질, 유청 단백질, 가수분해 단백질, 분리 대두 단백질. 저희 제품에도 막 이런 게 다 있어요. 다들 어렵지 않으세요? 요 말 막 한글로 써놓으면 다행이야. 막 ISF, ISP, 뭐 WPI 다 어렵죠. 그래서 제가 넣어봤습니다. 저도 어려워서 제가 공부를 한 거거든요. 분리 유청은 뭐냐면, 자, 유청은 유청은 우유 단백질이에요. 쉽게 이해하시면 유청은 우유 단백질이다. 그래서 이 친구는요. 헬스장에서 벌크업 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벌크업 하는 오빠야들. 이렇다만 큰 통이 들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 있는 단백질이 대체적으로 유청 단백질이래요. 그래서 이 유청은요. 7, 80%의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있고 지방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요. 칼로리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격이요.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왜요? 함량이 낮거든요. 단백질 함량이. 그래서 이거를 많이 드시면요. 몸에 좋기 위해서 단백질을 먹었는데 살이 찐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유천 단백질. 그리고 이거는 유당 불내증 있으신 분들이 먹으면 안 되겠죠. 우유잖아요. 우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 근데 우유 단백질에서 나는 좀 좋은 것만 뽑아내고 싶다라고 하는 게 분리 유청 단백질인데 우리 그릭 요거트 생각하시면 좋아요. 일반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그릭 요거트가 좀 더 비싸죠. 좋은 그릭 요거트 되게 비싸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직접 집에서 그릭 요거트를 만듭니다. 요거트 만들어 가지고 면보에다가 부어 놓죠. 그리고 딱 누르면 어때요? 밑에 노란색 액체 유청이 빠고 꾸덕꾸덕한 것만 남아 있거든요. 그게 그릭 요거트잖아요. 고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우유 단백질을 해서 꽉 눌렀더니 밑에 불필요한 것들은 빠지고 좋은 것들만 엑기스만 남아 있는 거구나. 그게 분리 유청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90% 이상 순수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높고 대신 이 친구는 불필요한 걸 뺐잖아요. 그래서 지방 탄수화물 함량은 낮아요. 그래서 가격이 높아요. 음.
높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어디 들어있냐면 저희 프로틴 워터 20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저희 제품의 기본적인 거는 파이토 프로틴은요. 분리대두 단백질입니다. 4번에 분리대두 단백질. 이것도 뭐냐면 대두, 콩 단백질 너무 좋아. 근데 이 콩 단백질 중에서도 콩에서도 내 몸에 들어가서 안 좋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뺀 거야. 그래서 진짜 좋은 것만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분리대두 단백질. 그래서 콩 단백질은요, 내 몸에 들어가면 흡수되기 어려워요. 하지만 분리대두 단백질은 내 몸에 흡수되기가 쉽습니다. 왜? 불필요한 걸 또 뺐거든요. 진짜 순수하게 좋은 단백질 성분만 쏙 뺐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요, 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고 장기간 먹었을 경우에 혈행 건강에 도움을 될 수 있다라고 많은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단점은 있어요. 대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피해야 하는 단점이 좀 대두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요, 저희 분리유청 단백질 드시면 됩니다. 이럴 걸 예상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근데 분리대두 단백질이어도 저희가 단백질은 분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소화가 힘들다 했잖아요. 그래서 빠른 소화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분해를 한 게 가수분해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한 번 더 분해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쪼개버렸어. 그러니까 저희가 크게 쪼갰다가 다지고 더 잘게 다져버린 게 그게 가수분해 단백질인 거죠. 그래서 이 가수분해 단백질은요. 훨씬 몸에 들어가서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바로 한 번 더 쪼개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유청, 분리유청, 가수분해를 비교했을 때 순수 단백질 함량은 가수분해가 제일 높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고가라는 겁니다. 저희 가수분해 단백질은요, 하이드라 액티브에 들어있고 에센셜 아미노가 가수분해 단백질이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 프로틴 제품 권하면요, 양이 얼마큼 들어있어? 그럼 이 양의 가격이 먼저 얼마야? 얼마큼 들어있어? 이만큼 들어있는데 이거 그렇게 비싸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벌크업 이따만한 통은 요렇게 들어있고 엄청 싸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단백질의 양과 가격만 보고 비싸다 싸다 비교할 게 아니라 어떤 원료가 들어있는지 내 몸에 들어가서 구성을 하는 친구잖아요. 내 몸을 만드는 친구죠. 그래서 단백질을요, 영양소의 여왕이라고도 왕이라고도 하고 영양소 내 몸에 들어간 영양소를 담는 그릇이라고도 하고 내가 바라보는 그가 그의 단백질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 몸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원료가 중요하겠죠. 어떤 원료로 만들고 어떠한 공법으로 만들어서 내 몸에 들어가게끔 만들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얼마야? 얼마큼 들어있냐고 하면 이런 걸 설명해 주시면서 조금 더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저희 파이토 프로틴이에요. 이제 공부 다 끝났고 제품 이제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파이토 프로틴이 이제 개발하는 이 과정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넣어봤네요. 그래서 자연의 힘을 믿는 뉴트리에이트 철학에 충실한 제품을 개발하자. 라고 배경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쭉쭉쭉쭉 연구하고 2011년에 뉴트리 파이토 프로틴과 파이토 프로틴 스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가장 베이스죠.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저희가 아주 많이 잘 먹고 있는 제품 중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스틱이에요, 스틱.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스틱이거든요. 요 스틱을 가지고 저희 모든 제품의 카탈로그랑 보시면 뭐 한 스쿱 드세요. 아니면 한 스쿱에 얼만큼 단백질을 드실 수 있습니다. 하는 기준은 요 스쿱입니다. 예전에는 단백질 안에 이렇게 미니 스쿱이 들어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약간 성분을 저해할 수 있다 해서 이게 긴 스쿱으로 나와서 손잡이가 길어서요. 끝까지 이렇게 하는데도 되게 불편함이 없이 잘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스쿱 저는 저희 프로틴 제품 들어가신 분들에게 500원? 500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이 저는 이렇게 선물로 드려요. 요걸로 퍼서 드시라고. 그래야지 제대로 드실 수 있다고 저는 그 얘기하면서 드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스푼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 계량 스푼이죠. 계량 스푼. 계량 스푼을 이용하셔가지고 용량을 하는 거 제가 또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빠이 가득, 이빠이 가득.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하이드라와 녹차와 베리는 이 한 스쿱 가득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먹을 수 있는 단백질 양을 채울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제공하는 단백질 양을. 하지만 요 안쪽에 보시면 파이토 프로틴이라는 눈금이 여기 있거든요. 안쪽에. 파이토 프로틴은 조금 더 낮게 한 4분의 3 정도 이렇게 좀 낮게 눈금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그래서 하이드라와 녹차와 베리는요. 굉장히 좀 더 많이 드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밑에는 저희 이제 퀸치 체리라든지 믹스까지. 그리고 이 스쿱으로
저희 이제 주스, 믹스와 단백질 제품과 파이버 비츠까지 이 스쿱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라고 스쿱을 넣어 놨고, 왜냐하면 제품하다 보면 뭐 한 스푼 기준 이렇게 나오는데 도대체 한 스쿱 기준이 뭐야?라고 생각하실까 봐 제가 스쿱을 한번 보여 드렸고요. 이제 저희 기본 베이스 제품입니다. 저희 뉴트리트 제품이 단백질 제품 1위죠. 1위. 1위 제품인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채우는 식물성 단백질 파이토 프로틴입니다. 리더님들 제가 속도 괜찮으시죠? 그래서 우리 파이토 프로틴 기본 제품은요. 큰 대용량 있고 이 대용량은 SOP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용량 있고요. 기본 제품 있고 휴대하기 편리하라고 스틱 제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뉴트리 파이토 프로틴은 대두, 밀, 완두를 원료로 해서 9가지 필수와 11가지 불필수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순식물성 단백질 보충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미노 스코어가 100점이죠. 100점인 제품이고요. 여기 보시면 일일 섭취량 25g당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기준. 그 기준당 20g을 제공하는 고단백질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일 섭취량은 이 스쿱으로 2번 먹는 걸 말합니다. 일일 섭취량. 저희가 여기 제품에 2회 기준은요. 이거 한 스쿱이에요.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제가 계량 스쿱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파이토 프로틴은요. 이거 한 스쿱을 먹던가 계량 스푼으로 2T 대문자 T입니다. 2T를 먹거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드실 때, 한 번 이렇게 한 스쿱 드실 때 10g을 제공을 하고 칼로리는 45칼로리예요. 45칼로리, 제가 칼로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가장 칼로리가 작습니다. 그리고 가장 베이직한 제품이에요. 여타 저타 다른 것들 하나도 첨가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칼로리가 가장 낮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프로틴 저희가 드시면서 항상 고민되시는 게 있었잖아요. 소화가 잘 안 돼. 더부룩해. 아침에 먹으면 저녁까지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엔자임이 나오면서 엔자임을 같이 먹거나 또는 단백질은 저희 B군과 아주 상호작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먹을 때 뭐 이스트비를 같이 씹어 먹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소화 흡수력을 높였죠. 그랬는데 그걸 감안한 제품이 나왔어요. 하이드라 액티브. 다들 이거 드시고는 저 프로틴을 다들 못 드신다더라고. 소화가 너무 잘 되니까. 왜냐하면 이 친구는 한 번 더 쪼갰다 했잖아요. 한 배 더 쪼갰기 때문에 일반 단백질에 비해서 약 50%가 더 빠르게 흡수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침에 먹어서 저녁까지 소화 안 되신 분이 아침에 먹고 점심에 또 먹을 수 있을 만큼 소화 흡수율이 굉장히 빠르게 소화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기는 11가지 불필수, 9가지 필수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또 더불어 히아루론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 탱글탱글, 그리고 우리가 히아루론산은 모든 곳에 들어갑니다. 피부에도 들어가지만 저희 관절에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히아루론산이 120mg가 들어가 있는데 이 120mg 뭐예요? 이렇게 먹었을 경우 그런 모든 그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120은 그냥 넣은 게 아니라 식약처 고시 히아루론산 일일 섭취량을 충족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하이드라 나왔을 때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에도 도움이 됩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본사 교육에도 그렇고 그건 뭐냐면 히아루론산을 만드는 원료가요 2가지래요. 일반적으로 만드는 히알루론산은요. 게륵이죠. 게륵. 닭벼슬로 히알루론산을 만든대요. 그 닭벼슬을 원료로 만든 히알루론산은 그냥 피부 보습에 관련돼서는 쓸 수 있대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으로 인해서 내가 히알루론산을 섭취해요라는 그 자외선 손상으로 인한 요 문구를 넣으려면요. 저희가 닭벼슬로는 안 돼요. 원료가. 유산구균 추출 히알루론산이어야 된대요. 유산균 구균 추출 히알루론산. 그러면 거기서 그 유산균 구균 추출 히알루론산이고요. 히알루론산 또 240ml를. 그러면요.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까지 다 보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먹고 이걸 권할 때도 요새 여름에 되게 이제 지치잖아요. 피부도 손상되고 피부도 탱글탱글하길 저희는 원하잖아요. 그럴 때 이걸 제품 권할 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20ml로 돼 있잖아. 2번 먹으면 240이야.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채울 수 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한 스쿱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했잖아요. 두 번은 뭐 내가 먹을 양이 있는데. 그래서 고렇게 해 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이 친구는 그래서 이 히아루론산의 원료도 다릅니다. 여기 저희 하이드라에 들어있는 거는 일반적인 그런 히아루론산 원료하고 다른 원료, 유상구균 추출이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이 친구는 아까 파이토는 한 스쿱 먹었을 때 10g이었죠. 얘는 한 스쿱 먹었을 때 13g이에요. 13g 가득 먹었을 때 13g. 그래서 하루 2번 먹게끔 또 여긴 써여 있죠. 그러니까 일일 섭취량은 26g을 제공을 하고요. 부가적인 것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90칼로리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드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나 스쿱 없어. 그러면 이 친구는요, 세티예요, 세티. 자, 파이토프로틴은 계량 스푼으로 2T, 하이드라, 녹차, 베리는 3T입니다. 계량 스푼으로 3T. 한 스쿱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한 스쿱 기준으로 했을 때 파이토는 2T, 하이드라, 녹차, 베리는 3T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이제 드실 때 스쿱 없어도 일부러 사시지 않아도 스쿱 없어도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품은 녹차 맛이에요. 이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녹차 맛. 그래서 녹차는 약간의 녹차 맛이 들어있죠. 그래서 녹차의 풍미를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쓴맛과 단맛이 적절하게 조화돼요. 그래서 아무 네 맛도 내 맛도 안 나는 파이토 못 먹겠다라고 하시면 녹차와 섞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이 친구는 한 번 한 스쿱 떴을 때 9g을 드실 수 있고 여기에는 칼슘과 망간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칼슘과 망간의 수치도 한 스쿱 떠서 먹었을 때 해당이 되는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녹차는 칼로리가 90칼로리, 95칼로리예요. 그리고 다음은 베리 맛입니다. 베리 맛은 키즈 제품이 되어 있지만 키즈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에서 드실 수 있는 건 아시죠? 그래도 키즈가 얘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키즈 어린이라고 무조건 베리 가져다 주지 마세요. 저는 다 샘플링 해가요. 니한테 맞는 거 골라라고. 어린이들 중에 베리 싫어하는 친구 있거든요. 저희 집에도 한 분 계셨어요. 어린이지만 이 키즈만 주면 절대 안 먹었어요. 근데 파이토를 주면 먹었어요. 그래서 저 친구는 파이토를 먹었죠. 그래서 이 키즈 제품이긴 하나 무조건 어린이에게만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품을 수도 있는 제품이고 이 친구도 한 스쿱 먹었을 때 9g이에요. 그리고 칼슘과 비타민C가 같이 부원료로 들어가 있고요. 여긴 또 열대 과일 농축물이 부원료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맛도 내 맛도 안 난다 파이토는 못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베리와 녹차를 적절하게 섞어서 드셔주시면 함량도 같이 보충할 수 있고 맛도 보충할 수 있어서 드시면 좋고 이 친구는 칼로리가 제일 높아요. 100칼로리예요. 100칼로리. 100칼로리입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토 제품은 이렇게 4가지로 해서 끝나고요. 저희가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에센셜 아미노 많이 드시고 계시나요? 이 에센셜 아미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근육을 개시하는 BCAA 함량이 높고 그중에서 류신이 굉장히 높이 들어가 있는데 이 류신은요. 유산소 운동 시 근육 손실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류신 함량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을 때 내 몸의 필수 아미노산도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는데 류신 자체가 높을 때 내 몸은요 근육을 잘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류신 함량이 낮다. 그러면 내 몸은요 위급 상황으로 느껴서 근육 안 만들고 생존 에너지원으로 쓰여버린대. 그래서 류신이 그 내 몸에서 근육을 만들 것인지 에너지원으로 쓰일 것인지 생존과 근육의 이 기로에 서 있을 때 스위치를 하나 눌러주는 친구가 류신이에요. 그래서 류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근육을 좀 한다 그러면 류신이 좀 많이 들어있는 제품, BCAA 함량이 좀 들어있는 제품을 드시면 좋고 얘는 굉장히 얘도 가수분해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필수 아미노산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섭취 방법은 나와 있기 때문에 드시는 거는 한 스쿱 기준이긴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양들은 뇌가에 맞춰서 이렇게 가감해서 드시면서 맞춰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운동할 때 이거 많이 먹고 예전에 TV에 그 제품 나오죠. 링티 나오죠. 저는 그거 나올 때 딱 저거 우리 아미노산이네. 에센셜 아미노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쿠아 블라스트와 에센셜 아미노 들고 와서 제가 링티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저 다 필요 없다고. 이거
라고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운동할 때는요, 운동 중간중간에는 물을 섭취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아미노산을 섭취해 주시고 이온 음료를 섭취해 주시는 게 훨씬 내 몸에 이렇게 흡수력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운동 중간중간에 저는 이렇게 채워서 먹거든요. 그리고 특히 여름에 아이들 학교 갈 때, 저희는 학교 갈 때 아이들 체육 들어있는 날은 물 한 병 아미노에다 아쿠아에다 아미노 한 병 타서 보냅니다. 아니면 물에다 타서 보내거나 해서 운동하고 체육 끝나면 이걸 반드시 마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근육량을 좀 올리고 싶고 나는 좀 다방면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거 좀 추천드립니다. 근육량도 같이 함께 올려주는데 굉장히 좋은 아미노산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드셔주시면 좋고요. 다음 제품은 프로틴 워터 20입니다. 이 친구는 저희 아까 분리 유청 단백이 들어있고 여기에도 BCA 함량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또 9가지 파이토 원료도 함께 들어있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마실 수 있어요. 손쉽게 마실 수 있고 여기는 아시다시피 20 되어 있죠.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한 병에 20g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지칠 때 우리 프로틴 먹으면 걸리죠. 그럴 때 저는 프로틴 워터, 운동 중간에는 에센셜 아미노, 운동 끝나면 프로틴 워터, 운동 전에는 파이토, 수시로 파이토 이렇게 저는 이제 먹고 있고 그렇게 아이들에게도 전달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프로틴 워터 드시면 약간 물처럼 확 목 넘김이 넘지 않고 약간 걸쭉한 점성이 좀 느껴지잖아요. 그게 이 분리유청 단백질이 농축되어 있잖아요. 이 분리유청 단백질이 물에 용해가 되면 고유의 점성을 띠는 특징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으면 꿀꺽꿀꺽 목 넘김이 훅 넘어가진 않고 약간의 걸쭉함은 그 자체의 원료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또 그 원료가 이 생산 원유 저희가 분리 유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유의 이제 생산 시기에 따라서 이게 어떤 거는 좀 걸쭉함이 덜하고 더하고 이럴 때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 생산 시기 그 자체가 조금 차이로 인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 물성 자체가 차이가 있는 거지 제품 품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또 본사에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저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쿠키입니다. 이 친구는 노글루텐이죠. 그래서 밀가루 전혀 들어가지 않고 순수 단백질로 어떻게 단백질로만 쿠키를 만들 수 있지? 진짜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퍽퍽하지도 않고. 여기에는 이 한 봉지 한 개 아니고 한 팩 아니고 요 한 봉지 순식간에 해결되죠. 이 한 봉지 안에 단백질 11g, 식이섬유 9.5g, 여기도 귀리 식이섬유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식이섬유와 고단백이 들어있는 맛있는 쿠키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타민 B1, B3, B6, 비타민 D까지 영양 성분 기준치 30%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도 없고요. 튀기지도 않았고요. 구워낸 아주 맛있는 고단백 단백질 쿠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까 단백질 20g과 프로틴 쿠키든 11g 먹으려면 요 따위만큼 많이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나는 이걸 다 못 먹겠다 그러면 한 병을 드시고 한 봉을 까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품이네요. 프로틴 바. 이 친구도 13g이 들어있어요. 요거 한 개에 13g이 들어있는데 삶은 달걀 2.8개 분량의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칼로리도 낮아요. 175칼로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드셔보셨죠? 되게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꾸덕꾸덕한 초코 브라우니에 오독오독 프로틴 크런치가 들어있다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 드시면 되게 맛있어요. 이 씹는 식감도 있거든요. 오독오독 이 크런치가 씹는 식감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학교 갔다 와서 다른 간식 말고 쿠키랑 이렇게 주고 프로틴 워터 타서 먹이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간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비타민이 기준치 30% 함유되어 있고요. BCAA, L-아르기닌, L-카르니틴, 아세로라 농축물이 부원료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쪼꼬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되어 있는 쪼꼬바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프로틴 제품은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근육이 힘을 끌어올리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근육이 많다고 근력이 많은 건 아니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근육에 이 근육이 힘을 받아서 근력을 가해하려면 머슬 파워 부스터도 함께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제품을 넣었고 여기는 뉴트리얼트만의 독자적인 포뮬러가 들어간 개별 인정형 함유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나중에 제가 자료 드리면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인체 적용 시험을 했죠. 대퇴사두근 아까 말했죠. 꿀벅지. 그래서 대퇴사두근이 유의적으로 증가를 하고 악력이 증가한대요. 이 악력, 손아귀의 힘은요. 심장의 힘과도 관련이 있어요. 심장의 힘. 그래서 악의 힘이 좋으면요. 내 심장도 튼튼한갑다. 악의 힘이 약하면 내 심장의 힘이 좀 약해졌는갑다. 나 좋았는데 왜 떨어졌지? 그러면요. 내 심장 힘하고도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력도 그래서 악력이 왜 들어갔을까? 다들 아셨죠? 악력이 그런 것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력도 유의적으로 증가한다. 머슬 파워를 부스터를 먹었을 때라고 해서 같이 저희 프로틴 제품과 드셔주시면 훨씬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이 넣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은 잘 먹어야 되겠죠. 타이밍도 중요하고요. 얼마나 좋은 질인가도 중요하고요. 섭취를 얼마큼 나눠서 먹느냐도 중요하고 양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좋은 질의 제품을 저희가 봤잖아요. 그 제품은 4끼에 걸쳐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3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먹는 게 근육 합성의 효율이 좋아집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아침, 점심, 간식, 저녁을 먹거나 아침, 점심, 운동 후 저녁에 먹거나 해서 4끼에 걸쳐서 나눠서 드시면 좋고요. 평균적으로 내 몸무게 1을 곱하면 된다고 합니다. 내 몸무게 50kg면요 50, 60kg면 60 평균적인 거예요. 근데 내가 운동을 좀 더 하면요 더 드셔야겠죠. 그래서 아까 저희 그 뉴트리트 단백질 테스트 들어가시면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영양학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단백질 하면 식물성은 배제했어요. 들어있는 게 별로 없어. 동물성에 비해서 효과가 없을 거야 라고 했지만 식물성 단백질 영양학적 가치가 이렇게 대두되고 있고요. 또 식물성 단백질로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 그동안은 오해였다. 그리고 이걸 먹었을 때 오히려 사망률이 감소했다라는 연구들도 있고 오히려 동물성보다 훨씬 더 심혈관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하더라라는 연구들. 그래서 우리가 동물성이 예전엔 좋았지만 요새는 동물성은 단백질보다는 쓰잘데기 없는 걸 많이 먹기 때문에 질 좋은 식물성 단백질을 먹어라라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요건 흡수율이에요. 제가 요렇게 얘기하면 콩 갈아 드시더라고요. 요새 콩 갈아 드시는 게 유행인지 두유 제조기 사셔 가지고 많이들 갈아 드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단백질은 분자량이 엄청 커가지고 흡수되기 힘들다고. 그래서 그걸 좋은 게 분리대두 단백이라고. 제가 그래서 요 장표 제가 보다가 요거 다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다들 있기를 제가 요걸 캡처해서 콩 갈아 드신 분들에게 제가 전달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드십니다. 요새 그 헬스장에 벌크업 하시는 분들이 통풍 환자가 굉장히 많대요. 그 펄컵한 오빠들 중에 그러니까 정말 질 좋은 단백질 드셔야 되는 게 맞죠. 김종국도 통풍 환자라고 합니다. 맨날 닭가슴살 갈아서 쉐이킹해서 먹잖아요. 저희 프로틴을 먹으면 참 좋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단백질을 먹는지 내 몸에 들어가서 그 많은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어떤 걸 먹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주는 단백질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고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또 함께 해 주셔서 리더님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